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해 민간 부문 일자리 창출력이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나빴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은 지난해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을 제외한 민간 부문 취업자는 1년 전보다 24만 2천 명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수출과 내수가 함께 부진하고 또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꺼렸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지난달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1억 달러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은 2월 말 현재 외환 보유액은 3,739원 1,000만 달러로 1월에 비해 1억 3천만 달러 감소했다고 밝혔고, 이는 유로화와 파운드화 등 기타 외화 자산의 달러 환산액이 감소한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1월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 규모는 세계 8위 수준입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임원진이 일괄 사표를 냈습니다. 전경련, 임상혁, 배상근 전무와 상무 6명까지 임원 8명 모두는 조직 개편과 쇄신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권태신 신입 상근부회장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사표를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달 24일 정기총회에서 이승철 전 상근부회장과 박찬호 전 상무가 사퇴한 뒤 권 부회장이 선임된 바 있습니다. 국내 최대 큰 손인 국민연금이 보유한 국내 상장사의 지분 가치가 102조 6천억 원으로 전체 시총의 7%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국민연금이 지난 5년 동안 5% 이상 대량 지분을 취득한 상장사는 64개가 늘어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서정덕입니다. 주말 잘들 보내고 오셨습니까? 주말에는 포근했는데 꽃샘 추위가 찾아오면서 봄 기운이 조금은 물러난 듯한 월요일인데요. 우리 증시에도 봄 기운보다는 조금 차가운 기운들이 많이 드리운 것 같습니다. 중국발 사드 이슈가 지난주부터 꾸준하게 이슈가 되면서 오늘 우리 증시도 덮쳤는데요. 일단은 현실화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장 초반에 급락을 보였다가 현재는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추세긴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려감은 상존하는 분위기고요.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상 이슈는 불거지면서 확률이 3월 인상이 80%까지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분위기까지 가고 있고요. 북한의 미사일 위협까지 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장에 상존하는 이 불확실성이라는 단어는 오늘도 여전한데요.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수의 흐름부터 확인하도록 하죠.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지수 현재 2079포인트, 2080포인트 선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2079.94포인트고요. 0.06% 상승한 빨간불 지금 보여주면서 강보합권에서 코스피는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주 흐름들 어땠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초반에는 약했다가 장 막판으로 가면서 조금씩 상승하는 추세고요. 장 초반에 2069포인트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2070선 아래로 풀썩 주저앉았다가 조금씩 안정화를 찾아가는 모습이고요. 2080포인트 위로도 낙폭을 많이 만회하면서 오히려 상승반전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도 고점 부근에서 이동을 하고 있고요. 수급 주체가 좀 변동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까지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였는데 개인이 다시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70억 원 소폭 매도로 돌아섰고요. 기관은 1841억 원 매도합니다. 기관의 매도 주체는 금융투자가 오늘도 2036억 원이나 팔고 있습니다. 투신과 연기금은 각각 46억 원씩 소폭 매수하고 있고요. 오늘은 외국인이 1230억 원이나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에 힘입어서 코스피는 지금 상승 반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은 어떨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역시 600포인트 위로 올라갔습니다. 0.5% 정도 상승하면서 거래소에 비해서 코스닥이 오늘 잘 가고 있는 모양새인데, 그렇다면 일중 흐름들은 어땠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에 낙폭이 좀 컸습니다. 597포인트까지 빠졌다가 지금 현재 고점 형성하고 있습니다. 603포인트까지 다시금 상승하고요. 장 초반의 낙폭들은 한 10시 이전에 이미 다 회복을 하면서 상승 반전에 성공한 모습이고요. 그간 낙폭이 컸던 코스닥 오늘은 그래도 비교적 좋은 흐름, 견조한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들이고, IT주들이 코스닥에서도 오늘 반등을 이끌어가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주체 어떤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 기관 외국인의 동반 매수입니다. 기관이 크진 않지만 123억 원 사고요. 외국인이 많이 사네요. 631억 원이나 순 매수하고 있고 개인은 728억 원이나 팔고 있는 모습입니다. 고점에서 개인들은 아무래도 그동안에 좀 물려있는 물량들을 해소하고요. 포트폴리오 정리 차원에서 좀 나서고 있는 모양들이 보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6거래일 연속 매수하고 있다. 그리고 기관은 7거래일, 8거래일, 9거래일 만에 매수에 동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 지수 흐름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자 관심 업종 그리고 마감 전략 살펴드릴 5인의 투자 전략 이어갑니다. 맨눈으로 시장을 살펴드리는 시간 5인의 투자 전략 시간입니다. 오늘 월요일장에 대해서 5인은 과연 어떤 투자 전략을 남겨주었을까요? 바로 확인해 보시죠. 동부증권 압구정금융센터 이재우 DHP입니다. 사드로 인해 무거운 짐이 추가됐다. 아무래도 사드가 그동안 좀 우려 섞인 목소리가 많았는데 현실화가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에 무거운 짐이라고 좀 표현을 해주신 것 같은데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뒤에 들어보도록 하고요. 메르츠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전희승 과장입니다. 글로벌 증시 동조화 지수 착시 현상. 글로벌 증시 동조화로 인한 지수의 착시 현상이 보여주고 있다. 개별주의 반등은 좀 미미한 모습이다라고 코멘트를 더 남겨주셨고요. 다음은 하나금융투자증권 원주 지점의 박남열 부장입니다. 모멘텀 부재, 삼중고의 무거운 증시다. 아무래도 좀 힘겨운 증시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표현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메르츠종금증권 여의도금융센터의 김민수 부장입니다. 이겨내기라고 짧게 남겨주셨는데 아무래도 이겨내야 된다라는 의지를 좀 표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베스트 투자증권 테헤란금융센터의 김근호 연구원 역시 구간이 명관, IT의 반등을 주목하자 단기 충격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IT의 반등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 덧붙여 주셨습니다. 동부증권 압구정금융센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우 DHP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다. 네, 오늘 월요일장에 대해서 사드 이야기 굉장히 많았는데요. 사드 이야기 해주셨네요. 사드로 인해 무거운 짐이 추가됐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좀 자세히 들어볼까요? 지난주에 일단 정권이 바뀌지 않은 사드를 빨리 배치하자는 쪽으로 이제 결정을 하자 이제 분위기에서 일단 노골적으로 이제 정치제 행위를 이제 펼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지난주 금요일에 특히 이제 중국 관련주들이 급락이 나왔죠. 그런데 일단 이런 사드 합체는 이것이 해소되지 않는 한 앞으로 이제 주가가 상승이 나올 때마다 좀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라는 측면에서 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이번 달에 이제 금리 인상 쪽 얘기도 나오고 있고 연준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 전에 좀 어느 정도 외국 매도로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사드만 아니라 한다라면은 좀 가볍게 반등을 만들어갈 수 있을 텐데 아무래도 좀 걸리는 부분들입니다. 물론 이제 사드가 이제 당장의 어떤 현실화되고 있는 그런 보복들이 그런 주가 폭락으로 연결되지 않겠습니다만은 사실 이것이 결정이 되고 그렇다라면은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큰 악재로 이제 보아야 되는 것이 사실이고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우리 시장이 사실은 오르락내리락, 종목별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형태를 계속적으로 이제 이런 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떤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걷히기 전까지는 주가의 이런 답답한 흐름, 무거운 행보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나 싶은데 이거 이제 사드에 대한 어떤 이제 분쟁들이 계속해서 격화되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어서 글쎄 이제 정치인 행보에 이제 어떻게 바뀔지 저는 예측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이 상황에서 큰 변화가 없다라고 하면 앞으로도 좀 무겁지 않겠나, 무거운 행보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관심 업종으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반도체 OLED 기존 주도 섹터 이야기 좀 남겨주셨고요. 게임 화장품주 같은 장기 과락 종목 그리고 차트상 장기 횡보 후에 거래량이 지금 터지고 있는 종목들 이야기를 남겨주셨습니다. 자세히 이야기 좀 들어보고 싶고요. 저희가 마감과 함께 접근해 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설명해 주실까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 낙폭은 너무 과했죠. 네. 그래서 당장에 사드 보복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큰일 난다 이런 쪽은 아니기 때문에 단기 낙폭에 과한 어떤 과락에 대한 반발력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은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전장까지는 좀 조정이 나왔다가 지금 현재는 반등 시도가 나오고 있는데, 주초반 이후에 반발을 노리는 단기 매수 전략은 충분히 가능하겠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하락했다가 최근에 반등 시도 나오는 뭐 게임이라든가 바이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종목별로는 살금살금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지난주 이제 사드 문제를 다시 한번 좀 조정받았으나 이것까지 단기 전략은 가능하지 않겠나 싶고요. 그리고 기존의 주도 섹터가 사실은 꽤나 오랫동안 좀 조정을 받았죠.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들 반도체를 비롯한 반도체 OLED 쪽 기존 주도주의 적감을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 주초반에 우리의 매매 방향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OLED 오늘은 반등인데 화스포스에서 좀 눌림 조정이 들어온다 그러면 충분히 접근이 가능할 거고요. 게임, 바이오, 게임주가 좀 더 강하겠죠. 그러나 어쨌든 종목별로 일단 접근해서 충분히 가능하겠다. 궁극적으로는 차트상으로 장기 횡보한 이후에 바닥권에서 거래 증가하는 패턴들의 종목들의 흐름이 좋으니까 그런 패턴으로 좀 노려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이제 오늘 관심주로 요거는 이제 건강기능식품 쪽인데요. 현성 바이탈이라는 종목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이 종목 이제 건강기능식품 쪽인 하나, 성장 동력 쪽은 수소수기, 그러니까 수소로 만드는 물, 탄산수 정도가 되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이 수소수 시장이 전체 정수기 시장, 먹는 샘물 시장에서 10% 정도까지 지금 비중이 높아지면서, 굉장히 고성장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수소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현성 바이탈에 충분히 성장 동력이 확보되고 있다. 한 1년 정도, 한번 1년 반 정도 수소수기가 출시한 지 그거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작년도에는 2015년 대비 전체 매출 비중에서 한 30% 가까이 재작년 14% 정도였고, 한 더블 정도 올라왔죠. 올해 또한 이제 고성장을 수소수기 쪽에서 나타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충분히 어떤 주가 상승 기대해 볼 만하지 않겠나 싶고, 실제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적 같은 거라고 하면 성장 사업 빼고 지금 현재 건강기능식품 쪽에 관련 업종과 대비한다 그러면은 하지 않고 싼 상태, 저렴한 상태에 놓여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성 바이탈에 대해서 성장성과 그리고 동종 업체 대비 저렴한 어떤 매력도 이런 관점에서 접근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매수 가격은 6,500원 이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6,500원 이하 매수 가격. 목표가는 조금 이제 길게 봐도 9,000원 정도까지 저는 한번 욕심을 내고 싶은 종목이다. 그런 말씀드리겠고요. 현저가는 6,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성바이탈 이야기해 주셨고요. 매수가 6,500원 이하인데 지금 6,400원 오늘 1.39% 낙폭이 있거든요. 지금 가격 괜찮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오인의 투자 전략 동부증권 압구정금융센터의 이재우 DHP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증권 전문가 오인과 함께하는 시간 종목 컬렉션 시간입니다. 증권 전문가 오인이 엄선된 종목을 시청자 여러분께 추천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 종목 추천받기 전에 그동안 추천해드린 종목 중에 잘 가고 있는 종목들은 현재 어떤 종목들인지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스트 탑3입니다. 자, 3위는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도곡본부의 이성홍 대리입니다. SM코 25%의 수익률입니다. 지금도 굉장히 높지만 이 종목 한때 굉장히 50%가 넘는 수익률이었는데 최근 시장 조정이 나오면서 수익률이 25%까지 정리가 됐고요. 현재 3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2위, 1위 대신증권 인천센터의 강종혁 대리 종목이 나란히 올라와 있습니다. 페노션 29.2%, 삼천당제약은 38.2%까지 상승했습니다. 자, 오늘 종목 컬렉션 유진투자증권 명동 지점으로 가봅니다. 김영재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부장님의 오늘 종목도 기대가 되는데 그동안 또 부장님이 추천해 주신 종목들이 얼마나 잘 가고 있는지 저희가 확인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트부터 확인하죠. 자, 세 종목이 현재 들어있는데요. 이번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서 조금 수익률이 변동이 생겼네요. LG 같은 경우에 3.4%의 낙폭이 좀 있고요. SKC가 수익에서 손실 구간으로 좀 전환이 됐습니다. 마이너스 2.4%. 하지만 삼성전기만큼은 18.7% 높은 수익 구간입니다.
한 종목은 수익이고 두 종목은 손실 구간인데 부장님 이거 어떻게 앞으로 꾸려가실 겁니까? 포트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일단 매도하는 종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중에 SKC 같은 경우에 매도로 지금 전략을 수정했는데요. SKC 경우 지난주 내내 지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기간에 지속적인 매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낙폭이 단기적으로 있기 때문에 주가 반등 가능성은 있지만 시장 대비 아웃퍼폼하는 모습이 지속적으로 관찰되고 있어서 일단 매도하는 전략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보유 전략인데요. 삼성전기는 최근 어려운 시장 상황에서 추세를 꿋꿋하게 유지하는 종목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IT 업종이 분기 실적 개선 가능성이 높아 업종 선택 시에 우선적으로 지금 선택되고 있는 상황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삼성전기가 속해 있는 스마트폰 부품 업종은 단기적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이라는 점에서도 쉽게 추세가 꺾이지 않을 것으로 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삼성전자의 그런 신규 스마트폰이 나올 때까지 홀딩하는 전략으로 가셔야 할 것 같고, 수급적으로 봐도 외국인의 매수가 좀 이어지고 있다고 보여서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봐더라도 지금 월봉으로 지금 4개월 연속 양봉이 나타나고 있어서 확실한 추세 전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금 보이고요. 주가 역시 장기간 하락 및 조정 국면을 거치면서 에너지를 많이 축적했을 것으로 보여서 현재 시점은 바닥에서 많이 상승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상승 국면의 그런 초기 단계일 가능성이 높다고 일단 저는 보고 있습니다. 주 LG 같은 경우에는 보유 전략으로 가야 할 것 같은데요. LG는 지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큰 변동성이 없는 주가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평소 대비 지금 하락세가 좀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외국계 창구에서의 매도가 지금 나오는 모습입니다. 오늘 하락하였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번 주가 사실 지수 변동성이 높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에서 시장 대비 변동성이 크지 않은 방어주 성격의 그런 종목에 투자 심리 개선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향후 LG에 대한 매매 전략은 먼저 전반적으로 올해 자회사들의 실적 개선으로 주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현재 가격이 지금 현저한 저평가 상태라는 점, 그리고 LG그룹이 차세대 먹거리를 확보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리레이팅이 좀 가능한 종목들을 좀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은 보유 전략으로 나가겠습니다. 네, 세 종목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KC 같은 경우에 아쉽지만 매도 전략이고 LG와 그리고 삼성전기는 일단은 보유를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포트는 한 종목 비네요, 이제. 오늘 그러면 종목으로 포트 채우실 겁니까? 네, 그러니까 신규로 오늘 포트를 좀 채울 예정인데요. 네. 네네. 어떤 종목인지 그럼 들어볼까요? 네, 오늘 신규 편입 종목은 NC소프트입니다. 네. 투자 포인트 좀 말씀드린다면 사실 올해 지속적으로 지금 NC소프트는 상승을 했는데 최근 고점 대비 한 20% 정도 하락하는 경험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장기간 그 주가 상승에 따른 차익 매물이 좀 나올 만한 시기에 곁들여서 중국 관련 금한령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좀 나왔고, 여기에 리니지2 레볼루션에서의 그런 버그 발생으로 매출 감소 우려가 좀 나왔기 때문입니다. 최근 증시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중국 정부의 금한령 관련해서는 사실 NC소프트의 그 중국 매출이 전체 10%밖에 되지 않고 현재 우리나라 게임 산업이 중국과의 비교 우위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가 나타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점에서 좀 과도한 우려였다고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리니지 레볼루션과 관련한 그런 버그도 일단 신속한 수정이 좀 이루어졌고요. 또한 매출이 꾸준히 지금 나오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는데 아직도 일일 매출은 약 40억 원 정도로 좀 파악되고 있어서 버그와 관련한 하락은 좀 과도한 우려감이었다고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NC소프트와 같은 경우는 그동안 온라인 게임 위주에서 새롭게 진출한 모바일 게임 부분에 탁월한 기량을 지금 발휘하고 있다고 좀 평가할 수 있는데 자체 제작한 게임 모바일 게임 2개와 또한 IP를 빌려준 게임 1개가
모두 순위 10위권에 진입함으로써 향후 상반기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리니지 M과 같은 대작에서도 크게 흥행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다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2월 14일 새롭게 출시된 퍼블리싱 게임 파이널 블레이드가 매출 순위 2위와 좀 3위를 좀 유지하고 있어서 상당히 좀 고무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일 매출 역시 3억 원 이상 지금 기록한 것으로 일단 파악되고 있어서 출시 전 크게 기대하지 않았던 시장 예상을 훨씬 상회하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당히 모바일 게임 분에서도 새내기이지만 상당히 잘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주가는 역사적으로 보면 최저 밸류에이션 수준인 PER 15배 수준에서 주가가 좀 형성되고 있는데, 모바일 신작에서의 흥행 성공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 반영되고 있지 않은 그런 저평가 상태가 좀 유지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 보아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금 강하게 이어지고 있고요. 또한 기관들의 매수는 좀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외국인의 매수가 좀 강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는 물론 중기적으로도 매수 홀딩하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일단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은 지금의 현재가 매수가 가능할 것으로 일단 판단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33만 원, 손절가는 25만 원 선을 잡고 대응하는 전략이 좋다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신규로 편입하는 종목입니다. 네, 포트를 그러면 이번 주에 이제 가득 채워서 NC소프트가 신규로 들어가게 되는 건데, 목표가 33만 원 주셨습니다. 전고점이 32만 6천 원이니까 전고점 부근까지 목표가를 주신 거예요. 이 기간 어느 정도 보고 계십니까? 네, 기간은 사실 조금 길게 보고 있는데요. 일단 상반기 내로 신작 모바일 게임이 크게 성공할 것으로 일단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신작 모바일 게임이 나오는 그 즈음까지는 가져갈 그 정도까지는 보고 좀 들어가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33만 원은 그걸 감안한 수치고요. 단기적으로는 추가 상승이 가능하지만 전고점을 뚫을 만한 그런 모멘텀은 그때쯤 가서야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시기를 대략적으로 좀 가늠해 볼 수 있을까요? 그래 월이라도 대충? 지금 사실 다음 분기에 나온다는 얘기 있는데요. 정확한 시기가, 출시 시기가 현재 구체적으로 지금 리포트마다 좀 다르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 내로 하는, 그러니까 6월까지 보신다라고 보시면 거의 한 3개월에서 그 사이 정도,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날 풀리고 좀 더워질 때쯤이라고 저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여유 있게 가져가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종목 컬렉션의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 김영재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장 내일장 1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잠시 뒤 2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장 이슈부터 출발합니다. KTB투자증권 매크로팀 최영규 팀장과 함께 3월에 금리 인상이 초입기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이슈 칼럼 바로 진행이 될 텐데요.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마찬가지로 3월에 금리 인상 미국이 가시화시키고 있다고 하죠. 이 이야기와 더불어서 중국 전인대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시장의 영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핫이슈 종목 메리츠종금증권 여의도금융센터의 장기환 부장 출연하는데요. 중국의 반격, 종목별 대응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연못의 올드퓨처 골드스탁연구소 원해남 대표와 함께 금리 인상과 지수 조정론이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